우리 가슴 속에는 가운데 심장이 있고 그 양쪽으로 폐가 심장을 감싸고, 그리고 횡격막 아래쪽에 간이 있고요. 그 밑에 위가 이렇게 연결이 돼서 소장으로 내려가는데, 이 위를 이렇게 걷어내면은 그 뒤쪽에 췌장과 비장이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큰 그림에서 보면은 췌장이 이렇게 자리를 하고 그 끄트머리에 비장이 이렇게 있습니다. 원래는 이 위가 이 앞으로 덮여 있기 때문에 정면에서 보면은 췌장과 비장은 끄트머리만 약간씩 보이는 위치입니다. 이 췌장은 소화 흡수를 주관을 해서 십이지장에서 소화를 시켜주면 그 수곡종미를 흡수해서 간 문맥을 통해서 간으로 보냈다가 그 수곡종미를 폐로 보내서 폐에서 기를 만드는 기능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췌장은 길이가 15cm, 무게는 100g. 이 췌장에게는 소화액이 있고요. 호르몬 인슐린을 분비해서 혈당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인슐린의 혈당 조절 기능을 보면은 혈당이 낮으면은 췌장에서 글루카곤을 생성해서 간에 글리코겐하고 합성해서 포도당으로 변환시키고, 혈당이 높으면은 췌장에서 인슐린을 분비해서 간의 포도당을 글리코겐으로 변환시켜서 저장을 합니다. 비의 기능을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는 비장, 스플링과 췌장, 팬크리어스를 포괄하는데요. 주로 이 췌장의 기능을 말합니다. 비는 운하 기능을 주관을 합니다. 소장에서 소화 흡수된 영양분을 변화시켜서 만든 수곡 정미를 폐로 보냅니다. 또 비는 상승 기능을 주관을 합니다. 비의 승청 기능으로 깨끗한 것을 올려 보내는 기능으로 수곡정미를 폐로 올리고, 심과 폐로 하여금 수곡정미와 청기로 기혈을 생성시켜서 온 몸을 영양하게 하는 기능을 담당합니다. 그 다음에 비는 습을 주관을 합니다. 비는 체내 조직의 수분을 흡수해서 운송 배설, 체내 수액의 평형을 유지시키는 역할을 담당을 합니다. 또 비는 기육과 사지를 주관합니다. 여기서 기육은 살을 의미합니다. 사지는 팔다리를 말합니다. 비가 사지를 주관합니다. 그래서 사지가 늘 차가운 분들은 비를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비는 입에 개교하고 그 상태는 입술에 반영됩니다. 비는 외계를 접할 때 입을 통해서 열리고 그 상태가 입술에 나타납니다. 입술이 촉촉하고 윤기가 있으면 비는 건강한 것이고, 입술이 갈라지고 터지면은 비로 다스려 줘야 합니다. 그리고 비의 액은 구운침입니다. 연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구운침은 음식 먹을 때 귀 밑에서 나는 침을 말합니다. 음식과 상관없이 혀 밑이나 이빨에서 나는 침은 타액입니다. 타. 신장, 키드니가 주관을 합니다. 그 다음에 비 중에는 비장이 있다고 그랬죠. 비장은 혈액의 통섭을 주관합니다. 우리 혈관 속을 흐르는 혈액은 그 혈관 밖으로 새 나올 수가 있는데요. 그 새 나오는 것을 막아주는 통혈 기능은 비장이 담당을 합니다. 비의 병증입니다. 비와 위는 표리관계, 장부관계, 음양관계이므로 병증도 함께 나타납니다. 위는 수곡을 수납하고 비는 흡수와 운하를 주관하기 때문에 비위의 증후는 소화, 흡수, 운하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는 생각을 주관하므로 생각이 너무 깊어도 비의 병의 원인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또 비장은 통혈 기능이 있어서 출혈을 막아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출혈, 장출혈, 하혈 이런 출혈들이 있을 때는 비장을 다스려주면 됩니다. 장부의 오행 속성을 보면요,
비위는 중앙토입니다. 오색으로 보면은 노란색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노란색 스카프를 해봤습니다. 비에 노란색 음식을 많이 먹어주면 좋습니다. 옷도 가능하면 노란색으로 입어주면 비위를 도와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맛으로는 단맛입니다. 속에 탈이 났을 때는 단 것을 먹어주면 좋습니다. 족태음 비경의 경맥의 흐름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족태음 비경의 속성을 보면은 음양오행으로는 음경맥이고 토경맥입니다. 경혈수는 21경혈이 있는데 좌우 42개의 경혈이 되겠습니다. 표리장부는 비에 속하고 위에 연락을 합니다. 족태음 비경은 족양명 위경의 두 번째 발가락 바깥쪽 여태혈에서 연결을 받아서 엄지발가락 안쪽 모서리 음백혈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발 안쪽 적백육제를 따라 올라가다가 뇌과, 그러니까 안쪽 복숭아뼈 앞에서 상구를 지나고 복숭아뼈 위쪽 세치되는 삼음교를 지나서 소태 안쪽을 따라서 무릎 안쪽으로 해서 허벅지 안쪽으로 가가지고 사타구니, 그러니까 곡골혈에서 내치되는 지점에 도달한 후 인맥의 중극과 관원, 하완을 연락하고 계속해서 인맥과 내치선으로 올라가서 가슴 쪽까지 올라와서 이렇게 옆구리 쪽 대포혈에서 끝이 납니다. 이 대포혈 다음에는 심경, 심장으로 바톤을 넘기는 경맥입니다. 순환 유주를 단계별로 봐나가겠습니다. 발음지 내측 끝 음백혈에서 시작해서 소태 안쪽의 삼음교에서 신경과 간경을 교차합니다. 정혈인 음백혈은 엄지발가락, 발톱, 안쪽 모서리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엄지발가락 구부리는 여기에 태도혈을 지나서 태백, 공손, 상구로 올라갑니다. 제1중족골이 이렇게 땅콩마냥 생겼는데 두째 손가락과 셋째 손가락으로 이 적백육제를 누르면 태백혈과 공손혈이 잡힙니다. 공손혈을 지나서 뇌과 안쪽 복숭아 바로 앞쪽에 상구혈을 지나서 뇌과 첨으로부터 세치 위에 있는 삼음교로 올라가는데 이 비경의 삼음교에서는 간경과 신경이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삼음교 한 혈로서 세 음경맥을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혈자리입니다. 그렇게 해서 누고 시기를 따라서 경골, 뇌과 하연, 이 경골이 이렇게 뭉치로 되어 있는데 손으로 이렇게 밀고 올라가면은 이 경골 뭉치에 딱 걸립니다. 거기가 음능천입니다. 오수일로 보면은 음백이 정혈, 태도는 형혈, 태백은 유혈이면서 원혈입니다. 원혈. 그 다음에 상구가 경혈입니다. 그리고 음능철은 합혈입니다. 오행으로 보면 음경맥이기 때문에 목화토금수로 올라갑니다. 음백이 목혈, 태도가 화혈, 태백이 토혈, 상구가 금혈, 음능천이 수혈, 음능천이 합수혈이 됩니다. 허벅지로 이렇게 올라가서 곡골 상평선에 있는 곡골로부터 내치 바깥쪽에 있는 충문혈로 올라갑니다. 이 충문으로 와서 중국, 관은, 하완을 들리고 자기경인 췌장과 비장에 들어가고 입속하고 자기의 표리 관계인 위에 연락을 합니다. 인맥으로부터 내치선으로 복부를 타고 올라갑니다. 인맥으로부터 두치선으로는 위경이 이렇게 내려오고 인맥으로부터 내치 바깥쪽으로 부사, 복결, 대횡, 고개, 섬을 타고 올라갑니다. 이 가슴 부위에 와서는 여섯치로 올라가죠. 위경이 내치로 내려오다가 두치로 들어왔듯이 이 비경은 내치로 올라가다가 가슴에 와서는 여섯치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팔두, 청계, 흉양, 주영을 지나서 다시 이렇게 옆구리 쪽 대포혈로 가는 경맥입니다. 비경의 순환 유주를 보셨습니다. 족태음 비경 2편에서 비경의 경혈들의 피혈 요령과 주치들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